같고요. 자, 계속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지현 위원장 연결합니다. 유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가 나왔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혹시 뭐 외국 영리병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이겁니까?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예. 그 외에 메디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라든가, 영리병원 1호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2008년도에 세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았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8곳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1호가 8군데에 뭐 한두 개씩 만들어줘도 예. 수십 개가 되니까요. 이런 병원,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이 되는 건 영리병원 문제죠. 이런 병원들이 만약 수십 개 만들어진다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 자본이 투자를 하면서 국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것 같아요. 어허. 이미 병원협회에서도 역차별이다 이런 거는 이미 예전에도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경제자국 외에 있는 병원들도 우리도 똑같이 국내 그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영리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병원비는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의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지금도 병원비가 비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역차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론 저도 아까 보건복지부 산후관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특정 질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나는 비싼 돈 받고 진료할 테니 우리 병원에 오시오. 경제자유구역에 그런 영리병원 차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거기는 병원비가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싸지요. 비싸면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이 저 병원은 비싼데도 저기가 특혜다 해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경제자유구역 외에 있는 병원들도 우리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아닌 그 외에도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거야말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그렇게 건강보험에 당연 지정되는 것이 우리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그 골간인데 네. 그거를 뒤흔든다까지로 염려하기는 조금 너무 빠른 걱정 아닙니까? 애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할 때도 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만드는데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손쉽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민간보험회사하고 또 그 연계된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번 대책에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 민간보험과 병원이 연계된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 이렇게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전면화될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신다? 네네. 몇 군데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보건복지부는 계속 그건 아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그 말씀까지는 일단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아까 메디텔 이 규제 완화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목이 우려되십니까? 메디텔을 허용할 때도 저희가 이거는 위험하다라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의 조치로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건을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병원 안에 한 건물 안에 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 병원인지 호텔인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텔이 이번 대기 기간의 병실처럼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병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숙소로 비싼 돈 주고 숙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 보호자들이 예를 들어서 원해서 또 입원 대기하기를 하는 사람이 난 여기가 편하니까 원해서 그걸 이용하겠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편의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메디텔이 그 외에도 체인병원처럼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어요. 체인병원? 네네. 병원 안에 메디텔 안에 또 의원처럼 그러니까 집안의 집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기도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환자 보호자들이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불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환자하고 같이 있는 우리 한국의 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있는데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병원 안에 있는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주는 것,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메디텔이 허용되면 이건 정말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진 않으세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디텔을 아주 손쉽게 지금 만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예. 외국인 환자만 쓸 수 있도록 그건 아닌데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만. 네. 국내에서 이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상류층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럴 거는 같은데요. 그렇죠. 또 일부 상류층들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 좀 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일자리 창출의 최고 좋은 조건이 병원 산업이라는 걸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의료 인력들이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인력을 늘리면 그것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메디텔이나 다른 부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접 인력이 아니라 그 외의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의료 인력에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환자들의 서비스로 환자 안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나 대폭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국고 지원을 늘려라 이 말씀인가요? 저희는 국고 지원도 늘리고 건강보험료도 적당히 같이 올리고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도 같이 높이는 이게 3적정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자고 저희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료 보장성이 한 60%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 90%대까지 올리려면 지금 민간보험에 내고 있는 민간보험료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보장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국고보조금도 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조금 올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보장을 90% 정도까지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희 국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또 부담을 나눠지고 대신에 공공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리자 이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고요. 또 하나가 의료법인에서 이제 영리자법인 설립하는 거 지금까지 뭐 숙박 등등 몇 가지 됐는데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허용하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월 복지부가 이 부대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했잖아요. 그럴 때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우리는 이 말을 고지고지 믿지는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 연구 개발까지 하겠다 확대했습니다. 근데 개발해서 어떻게 할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러면 현재도 의사가 영양제 같은 것만 권해도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병원 입구나 주변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잠깐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정부가 국고보조도 늘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좀 늘리고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장성 비율도 대폭 늘리는 공공성 영역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을 하나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등 내지는 국내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병원들에서의 어떤 영리성의 강화 이걸 동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몇 년 전의 법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장벽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동시 진행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내지는 국내 일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역 특정 병원이 아니라 이게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믿음을 못 주는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까지 양쪽 말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